잊혀질 권리의 저자였던 송명빈 마커스 그룹 대표가 오늘 영장 청구를 위해서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새벽 4시 30분 본인의 아파트 자택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잊혀질 권리의 송명빈 마커스 그룹 대표가 오늘 오전 4시 30분 본인의 자택 화단에 추락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경찰 출석을 앞두고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 송명빈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수사당국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송명빈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서 발언했던 과거 발언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양 씨가 필리핀의 모종의 세력과 관련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저희 회사에 입사하기 전 필리핀에 어학원을 설립하였고 당시 필리핀의 검은 세력과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리핀으로 도주할 것이며 환치기 사업으로 평생을 살아갈 자신이 있다고 자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양 씨, 당신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이 50인 저에게 양 대표는 주스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저를 폭행한 사실도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마지막 경찰 수사에서까지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송명빈 대표가 그러나 본인의 발언과는 달리 경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송 씨가 직원 양 씨를 수년간 학대해온 정황이 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박소영 기자, 네. 송 대표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저희가 그때 한참 작년 11월에 이제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예. 그때 한참 보도를 해드렸는데 무려 한 21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죠. 바로 송 대표가 자신의 직원, 아까 그 송 대표가 언급을 했던 그 양모 씨, 필리핀의 검은 세력과 유착이 돼 있다라고 제기를 했던 그 양모 씨를 폭행하는 그 영상과 그 소리가 녹음이 고스란히 돼 있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고 그때 당시에 퍽퍽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각종 그 너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정신병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너를 살해해도 오래 감옥에 가지 않는다. 오래 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까지 다 저희가 고스란히 들려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을 했고 그 송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이 상습 특수 폭행, 그다음에 특수 상해, 공갈, 상습 협박, 강요 이런 혐의로 지난 7일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김병현 박사님, 네. 이 송명빈 대표가 전 부인을 폭행하는 혐의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과. 네, 과거에 대한 전과가 한때 회자가 된 적도 있는데요. 이번에 있었던 것은 직원이 양 씨에 대한 수차례의 폭행들이 있었다라고 녹취 파일이 드러낸 건데 알고 보니까 이름을 개명한 적이 있더라.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저희가 과거 보도드렸던 내용 중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전 부인인 아내를 굉장히 심각하게 폭행을 했는데 친정에서 자고 왔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하고 감금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도 했고요. 자택에서 부인에 대한 둔기에 대한 폭행 그리고 그 뒤에도 음주운전 상태로 앞차를 들이받고 뺑소니를 쳤다는 등 여러 가지 전과 그리고 폭행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단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혐의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수차례 억울함을 주장했다면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서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한 게 있다면 그에 합당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 그동안 송명빈 대표가 했던 얘기의 녹취록을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뭐 돈 얼마면은 충분하게 누구를 죽일 수 있다, 청부살인 등에 대한 이야기까지 끄집어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고 결국 그 결과의 끝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이었던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오늘 이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당일 아파트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정확하게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좀 보여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예. 왜냐하면 이 영장 실질심사,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는 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 구속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재판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 약속한 시간에 이제 나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그 영장이 기각되기 전까지는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는 구치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재판에서 또 징역형 등이 선고되면은 교도소로도 가야 되거든요. 확정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크지 않았겠느냐 이런 짐작을 할 수 있겠고 또한 가정입니다만 만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억울해서 한 것인지 그건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상당한 심적인 부담을 느꼈으리라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또 옛날 얘기 해야 되겠네요. 저도 저 영장 심사를 받아봤는데 솔직히 그 전날 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참 극단적인 생각도 가끔은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고 송명빈 사장은 전과가 한 10회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구속됐다는 보도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리조리 아마 잘 빠져나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요번에도 그 양모 씨가 자신을 고소하니까 막바로 무고로 고소를 한 걸로 봐서는 막고소를 한 걸로 봐서는 요번에도 그렇게 구속까지 당할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돌직구쇼를 비롯한 방송에서 그 생생한 화면 같은 것들을 보도하고 여론이 환기가 돼서 점점 수사기관의 압박이 좁혀지니까 막 굉장히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유서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저 IT 기술로 세계 최초로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우개톡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한 IT 기업가로 알려져 있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그 직원 양모 씨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그동안은 좀 전에 우리 경찰 출두할 때 모습도 보셨지만은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해왔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양모 대표의 자술서를 이용을 해서 양모 대표를 굉장히 압박한 정황도 있었고 내가 법으로 가더라도 크게 나는 피해를 받지 않을 거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해왔는데 오늘 아마 그동안 1월 달에 경찰인전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여러 가지 폭행에 이용된 둔기나 그 정황 증거들을 확보하고 그동안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굉장히 불리하게 몰려가고 있는 것을 느꼈던지 아마 그런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자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서가 나오고 경찰 수사가 좀 더 진행돼야 전체적인 상황을 좀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경찰이 송명빈 회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아마 결론을 낼 것으로 현재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